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우리를 걱정시키고 괴롭히는데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식은땀이 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 혹시 나쁜 게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암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땀은 건강한 땀과 건강하지 않은 땀이 있죠. 건강한 땀, 대표적인 땀 뭡니까? 운동할 때 나는 땀이죠. 건강하지 않은 땀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식은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히 모든 것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몸에서 보내는 위기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식은땀이 날까요? 식은땀이 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에 이렇게 땀이 흘리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식은땀이 난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의외로 정답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식은땀이 안 나시던 분이 식은땀이 많아졌다면 의사 상의 후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나 혈당 기능이나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전에 없던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증상이라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은땀이 나는 그런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심장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그러면서 땀이 줄줄 흐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땀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안구 돌출증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가진 환자가 저혈당에 빠졌을 경우에는 식은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화혈색소가 올라가 있다든지 혈당이 올라가 있는 것과는 달리 저혈당에 대해서는 진단이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당뇨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이 이런 증상이 많이 보이는데 식사가 부실하다든지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저혈당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 있게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혈액질환 중에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림프전이 부으면서 땀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반드시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 먹고 있는 약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부 약을 먹게 되면 식은땀을 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약을 대사하고 해독하는데 몸이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식은땀을 난다면 지금 최근에 새로 먹은 약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그 약을 조절을 하시면서 식은땀 여부를 약과 연관성을 체크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위와 같은 질병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식은땀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 병은 아닌데 식은땀이 난다. 자, 이거는 우리 몸에서 뭔가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질병의 씨앗들을 이야기하는 개념이죠. 첫 번째, 식은땀이 많이 나시는 분들, 제가 본 환자분들 중에는 체한분들이 많습니다. 소화불량이죠. 만성적인 소화불량을 가지게 되면 체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 땀을 내는데 또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자율신경계는 혈액순환,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소화기능 이런 부분에 관여를 하거든요. 소화가 안 되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능의 저하나 위식도, 역류 등의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적인 증상이 저혈당입니다.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이 식은땀이죠.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납니다. 우리 몸에 당이 부족해서 에너지원인 당이 부족하게 되면서 불이 꺼진다. 전원이 오프되는 상황이 되니까 빨리 에너지를 공급하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혈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보다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식은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갑자기 먹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저혈당이 일시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보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게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식은땀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혈당 그네뛰기, 즉 혈당 롤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계속해서 오래되게 되면 코티졸 스틸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지속되니까 스트레스 호르몬 쪽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회로가 집중되게 되고 그럼 DHEA와 같은
호르몬의 재료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만성적인 어떤 부신피로, 부신 호르몬의 어떤 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몸의 위기 상황이니까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을 살펴보면 만성염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의 염증 지수가 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불타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건강한 땀이 아닌 식은땀이 계속해서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식은땀이 난다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위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제거하고 극복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혈당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죠. 거꾸로 식사법을 잘 실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자주 있으신 분들은 에너지 부족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식사를 굶거나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식은땀을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연이나 크롬이나 셀륨 같은 그런 미네랄들이 인슐린 기능을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근육이 혈당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화불량이 식은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소화불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장 간 이 소통 원칙에 의하면 위를 도와주는 장의 건강에 좋아야 되겠죠.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식이섬유, 수분 섭취를 원활히 해주시고요. 위 운동이 또 잘 돼야 됩니다. 김치나 된장 등의 소화에서 풍부한 발효식품을 풍부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원인들을 잘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잠을 충분히 푹 주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시간 정도 더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의사에게 상의해서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불면증이 있다고 하면요. 태안이나 멜라토닌 등의 영양 성분도 도움이 되고요. 낮 햇빛을 잘 쬐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긴장도가 올라가 있다면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긴장도를 떨어뜨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생각중지훈련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중지훈련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네이버라든지 그런 어떤 구글이라든지 그런 포탈에 박민수 박사의 생각중지훈련을 치면 그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식은땀을 건강한 땀으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시면서 땀나는 운동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걷거나 뛰면서 땀을 내고 숨이 약간 차게 해보십시오. 어느샌가 몸 안에서 흐르는 식은땀이 따뜻한 땀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식은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우리 몸에 염증이 줄어들고 혈액순환 등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좋아질 때 식은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땀을 흘리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